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16번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효과음을 입으로 내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목요일이네요. 7월이 됐는데 아직 열대야의 소식은 없고, 요즘 수면에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특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해가 일찍 뜨니까 좀 잠을 깊게 못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기온도 좀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피곤함이 낮에 좀 있어서 수면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최소한 8시간은 자려고. 근데 또 해도 늦게 지니까 사실 맞아요. 해가 늦게 지니까 밖에 있었을 때든 안에 있었을 때든 저녁 먹는 거든 아직 환해서 한창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9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해졌지? 했는데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해지면은 이제 한 6, 7시쯤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8시, 9시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부랴부랴 하루 마무리하고 해도 10시, 11시? 그럼 그때 자도 사실 시간 확보가 쉽지가 않죠. 맞아. 그래서 저는 원래 희망사항은 10시에 자고 싶은데, 근데 10시에도 뇌가 되게 활발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왜 그렇지? 왜 깨어 있을까요, 뇌가? 아무래도 요새 그 해지는 시간이 8시 때도 환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을이 질랑말랑 하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뇌가 아직도 아직 밤이 안 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겨울에는 이렇게 엄청 빨리 해가 지니까 일찍 내 몸도 이제 밤을 준비하는. 그런데 이제 여름 되니까 그 밤 준비가 엄청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똑같은 루틴으로 밤 준비하고 나면 12시 금방 넘어가 맞아, 있고. 맞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내 몸이 약간 아직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일부러 자려고 해도 힘들고. 근데 또 아침에 조금 여유롭게 자고 싶은데 햇살이 찌르죠. 일찍부터. 맞아. 일찍 또 가족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 소리에도 깨고, 또 방도 환해지고 빛 때문에. 그래서 더 늦게 자는데 또 일찍 뇌가 깨는 거지. 그래서 더 피곤한 것 같아, 조금. 여러분은 이제 여름에 수면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수면 패턴이 어떻게 되고 수면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화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잘 수면 본인들만의 패턴을 지키고 계시길 바래요. 여름이 좀 가뜩이나 계절상 그런 게 어려운 계절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야죠. 네. 오늘의 질문은 연민이나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제가 답변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연민과 동정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공감과는 차이점이 뭘까요? 연민은 하지 말고 우리는 공감만 해야 할까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네. 우선 저는 저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은 정말. 저희 팟캐스트에 딱 필요한 질문이네요. 왜냐면 연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좀 자세하게 예시가 있을 수 있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누군가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연민을 감정을 느끼는 건 되게 본능적인 영역으로도 이제 생각하는.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막상 그 연민을 받은 대상이 그 연민을 원하지 않을 때 자기는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 네, 최근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런 연민,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개념은 있지만 그건 그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이지 음, 각자 삶의 방향성이 되어주는 흔히 말하는 진실, 그 단어가 가진 의미 속 진실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거든. 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연민이나 동정심의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연민이나 동정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진실된 모습이 뭔지 음, 예전부터 뭐 설화라든지 소설, 이야기들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연민이나 동정심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조금 가지게끔 유도된 측면이 난 있다고 생각해. 학습됐다? 학습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한 시각 중에 꽤 중요한 것처럼 음, 나는 여겨졌던 것 같아.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나는. 약간 미덕처럼 이렇게 남을 연민이 꼭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게 난 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도 나는 해석할 수 있거든, 연민이. 음, 근데 그 연민을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분명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들 혹은 책에서 나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유도됐다고 난 생각해. 그러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전래동화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되게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근데 진수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을 누군가는 그 마음 자체로 보지 않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 혹은 행동이 이제 예를 들어 도움을 주고 이런 직접적인 행동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행동이니까 음, 그런 걸 이제 원치 않는 것도 혹은 그게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상대방들에게 그 음, 대상들에게 그런 맞아. 위험도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 내가 안에서 연민이 일어나는 그 감정과 또 동시에 그 타인은 연민을 바라지 않는 왜 날 그 묘한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워. 근데 이제 질문자분이 안 좋은 걸까요라고 이제 물어본 거에서 우리가 할 말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고 나는 봐. 음, 어째서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의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게 됐을까? 음, 그러게. 그만큼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면서 내가 타인을 연민하는 그 감정조차도 그 타인에게는 하나의 객체가 되어버리는, 그 타인은 평가 대상이 평가 되어가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보다는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서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저런 연민의 감정이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의를 한번 어, 검토하는. 어,
우린 단순히 이제 연민의 감정을 되게 긍정적이게 이제 소비를 해왔었다가 과연 그런가?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연민은 좀 당연한 거고 음.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정말 미덕처럼 음. 동정심은 충분히 뭐 가져볼 만한 거다 음. 이랬는데 지수 너 말대로 점점 사회가 개인 중심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보다도 사람의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민과 동정심은 그야말로 좀 오히려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음. 요소밖에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같은 음. 질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데 내가 타인의 삶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이런 감정을 이제 좀 느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데 나는 연민이 굉장히 좀 본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 왜 본능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난 연민이란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인간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타인을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연민의 감정이 안 일어나겠지.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연민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선천적인 음. 감정에 속한다고 보는 건가? 음. 그것이 만약 선천적이라면 나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일정량의 저런 연민이나 불리는 감정, 동정심이라 불리는 감정을 만약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쳤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행동이잖아.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다 주는 즉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이 가져다 주는 변수들 때문에 과연 연민이나 동정심 자체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나 생각도 나는 드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중심화 되면서 연민이나 동정심에 대한 재정의를 할 때 그 내용적인 재정의보다는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행동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것이 만약 선천적인 거라면 연민이나 동정이 선천적인 거라면 그냥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 기존의 방식의 행동 양식과 바뀌게 될 행동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연민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함부로 미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꼭 사실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것을 점점 주의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태도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혹은 그 감정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각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사색해봐야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닌가. 기존에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때 좀 이렇다라고 판단한 채로 보려는 시선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열어놓은 채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난 그 연민과 동정심의 감정이 결국 일어난 곳은 내 마음이지 상대방의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그렇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네.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내가 해석해서 연민이 일어나는 거잖아. 확실히 어렵긴 하네. 연민이나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좋다 안 좋다 할 수 없다. 뭐 좋은 게 감정이 좋은 게 어디 있고 안 좋은 게 어디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아닐까? 그냥 그 감정 자체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는 삶이 좋은 삶인가요? 안 좋은 삶인가요? 아니면 좋은 삶의 가치관인가요? 좋지 않은 삶의 가치관인가요? 아니면 지금 바뀌는 이 현대사회 흐름에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는 게 나의 삶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도움을 안 주나요?의 질문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네. 아니면 근데 연민의 동정심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기존에 살면서 너무나 연민을 자주 느껴가지고 마음이 힘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민을 너무 자주 느끼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 그 한복판에 있는 당사자로서 이것이 과연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진수 너가 가진 연민이나 동정심이라는 관념 안에서 어떤 대상에게 너 자신을 포함해서든 혹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즉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나는 폐지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볼 때 좀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 왜 일어나냐면 그냥 그분들이 그냥 나의 가족 같은데 되게 너무 힘들게 자신의 몸보다 거대한 박스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되게 이질감들이 좀 일어나. 왜 저분들은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누군가는 그거 대조적으로 되게 시원한 공간에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차이, 이 격차는 뭐지? 하면서 좀 나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감정이 진짜 너에게 확 왔고 그 감정에 이제 와닿은 즉 사로잡힌 상태에서 또 이어지는 생각이 도대체 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이 사람은 이런가? 그 부분이 참 흥미롭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진수 너는 이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은 동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진수가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출발점에 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근데 사회는 절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없고 즉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그 격차를 너무 크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진수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인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즉 그룹 안에 들어온다고 믿는데 너무 다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열악하니까 또 이것도 신기해. 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가족같이 느끼고 부자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한테는 어떤 그런 우리 가족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좀 신기해. 그래서 역으로 그 신기함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그럼 부자가 되면 부자를 연민에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못 느끼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느 계층에 속해서야만 그 계층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거나 자신의 계층보다 아래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나의 계층보다 윗사람들에겐 연민을 못 느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히려 내가 부자인 계층으로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니까 부자인 계층에 만약 올라갔을 때 부자인 사람들에게 연민을 동정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혹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네.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세상에서 공감을 느끼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 어렸을 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가난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낄 수 있듯이 자신에게 어떤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상태를 보는 거잖아.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민을 또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힘들겠다 하지만 그 막 크게 막 엄청 연민을 느낀다거나 그렇지 못하잖아. 왜냐면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같은 연예인들끼리는 또 나는 충분히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세상에서 공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연민이랑 공감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 부분도 참 심도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막 그 TV에서 뭐 유니세프 뭐 그런 채널에서 막 밥 못 먹고 되게 힘들어하는 아기들 막 나오잖아. 그들에게 시연이 너는 공감을 해 아니면 연민을 느껴? 난 둘 다 안 느끼는 거야. 둘 다 안 느껴? 지수 너는? 나는 연민을 느끼는데 그 연민을 느끼는 게 싫어서 채널을 돌려. 나는 내가 감정을 조금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일정량의 평안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던 나의 감정이 이제 흔들리는 게 감동이잖아. 그 중에 이제 그 연민과 같은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일으켜지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버티는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내 감정을 느꼈으면 그 감정과 나의 이성을 통해서 즉 그런 근본적인 내가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에 너무 취해서 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시간이나 발전의 시간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걸 지금은 당장은 원치 않아서 나는 좀 차단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연민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자신은 되게 어떤 삶을 보고 연민을 너무 자주 느끼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그럴 때 되게 묘하게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네, 맞아. 할 수 없다는 거는 개인차가 있지. 뭐라도 도울 수 있지 않냐. 그 말에 난 정말 10분 동의하는데 그냥 내가 가진 가치관에서는 뭐라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정말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연민의 대상들 혹은 동정심의 대상들에게 진정으로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감정에 매번 심취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좀 강구하는 이성적인 것을 때때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난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연민이랑 공감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공감이라는 영역이 좀 더 포괄적인 영역 같아. 그러니까 연민을 그러네.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지 연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해진 조건들과 그래서 공감이라는 감정은 이제 포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대 타인의 감정을 포괄적으로 내 것처럼 느끼는 이 사람의 기쁜 감정도 공감하는 거지. 근데 연민의 감정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의
그 감정들을 좀 공감하는 게 더 많고, 그래서 나는 공감이 좀 더 넓은 영역의 감정 이해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민의 이제 공감에 대한 개념에 비교도 했지만 아까 이제 진수 내가 너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이제 연민이나 동정심에 대한 대상이 어디로부터 불러일으켜지냐 질문했었잖아. 근데 그걸 이제 나도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상당 부분 나만 그런 걸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자기 동정심이나 이런 우리 좀 그런 거 많지 않나? 나는 우리 세대가 특히 좀 많지 않나? 그렇지. 자기 연민 좀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을 해석할 때 좀 어쩔 수 없다 혹은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악재가 더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회 흐름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혹은 나 자신을 조금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거는 안 좋은 것 같다고 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20대 때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되게 자기 연민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마음이 자기 연민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진수 너가 말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감, 즉 나와 공감하는 행위는 정말 필요로 하고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감이 아닌 그저 연민의 한 축에서만 나를 계속 해석하고 바라보고 내 삶을 재편집하면은 좀 많이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자기 연민을 하는 거지? 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도 그럴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연민한다는 건 나를 되게 불쌍히 여기는 건데 본인이 되게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고정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미지화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자기 연민에 빠진 게.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나는 불쌍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존재니까 그걸 이제 본인도 모르게 믿는 순간에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 그렇게 쉽잖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지. 계속 자기 연민의 상황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부러지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난다,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자기 연민이 분명 자신의 삶, 자신의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 시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 있거든. 근데 그것이 공감으로서의 불쌍함으로 그쳐야지 정말 그냥 이것은 불쌍한 존재로 못 박듯이 바라보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민에 너무 빠져버리면 변화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나는 보는 거지. 진짜 어려웠는데 정리해봐야겠네요. 어쨌든 네. 연민이나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짧게 조금씩 얘기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연민이나 동정심은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끝. 네. 저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진수가 얘기한 대로 타인에게 대상화해서 가지기도 했지만 또 각자 본인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또 요즘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품는 대상이 저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본인의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 아니면 길고양이. 지구가 흔히 인간의 환경 쓰레기에 의해서 자신의 터전들을 위협받는 동물들에게 정확히 가지고 있는 감정에 저는 저 연민과 동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시로만 든다면 특정 환경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은 비리가 없는 가정하에 그런 각자가 가진 동물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저도 연민과 동정심 자체가 좋고 나쁘고 분류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의 삶에 양적, 질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준다면 그 당사자에겐 좋겠죠. 근데 그 반대로 양적, 질적 성장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렇네. 그게 근데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음. 상황에 따라서. 연민과 동정심의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또 코멘트를 한다고 해놓고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을 말해버렸네요. 좋습니다. 오늘 또 팟캐스트가 사실 질문이 정말 쉽지 않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서 또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주제여서 저는 꽤 오랜만에 되게 큰 문제를 직면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이 팟캐스트 속 횡설수설로 다 대변될 겁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 덕분에 제가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을 생각하게 돼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